자, 교수님 얘기를 좀 여쭤볼 텐데 학부, 그러니까 대학은 한국에서 나오시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공부 좀 더 하시고 네, 거기서 박사 하기로 했고요. 일본에서 살아오셨고 네, 일본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요. 일본은 왜 그럼 갑자기 가셨습니까? 제가 되게 재밌는 질문이네요. 아무도 저한테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끝낸 게 97년이에요. 그래서 97년 8월에 이제 학위를 받았고 그 전에 한국에서 직장이 결정됐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출근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국책연구소에서 경제연구소에 출근을 했는데 97년 하면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지내고 한국이 IMF에서 한국도 버틸 수 없다. 그래서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겠다고 한 것이 아마 11월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연구소에도 뭐 계속 외부에서도 오시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감석하면서 하는데 나라 경제는 너무 안 좋으니까 뭐 겨울 보너스도 안 나온다고. 네, 그래서 난 아직 젊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있다가 경험을 좀 더 쌓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일본에 있는 대학이 영어로 가르치면 되니까 우리 대학에 오시라 해가지고 99년에 이제 그 일본 가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랬는데 이제 와사대 대학으로 옮기면서 만으로 40세가 됐는데 제가 그때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는 이렇게 우수한 경제학자가 많은데 내가 한국 대학에 가면은 간다 하더라도 그냥 존재감 없이 그냥 대학 교수로서 있겠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10년간 일본 경제만 계속 공부하면은 10년 뒤에는 내가 한국 가서 일본 경제 전문가라고 행세할 수 있겠다. 야. 차라리 이게 나의 블루 오션이다. 제대로 네. 선택하셨고 네, 이거를 하자 해가지고 경제는 또 계속해서 변하고 진화하고 저는 걸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하지만은 굉장히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저에게 좋았고 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1999년에 처음 이제 일본을 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일본과 내가 직접 경험하는 일본은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문화 충격을 좀 받았던 그런 일도 있을까요? 이미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99년 갔을 때는 한국과 일본이 뭐 경제력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 도쿄가 아닌 지방 소도시에 있는 대학에 처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막 이 외제차가 보이는 거예요. 외제차가 다니고 그 당시에 한국은 뭐 정말로 그런 게 드물었는데 그랬었는데 그 지금은 정말 아무 차이도 없는 데다가 오히려 한국이 더 화려한 면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 음식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요. 와서 보시면 놀라요. 그 일본의 도쿄 외곽에 있는 일본인들만 거의 살고 있는 그런 슈퍼들에서 한국 음식들을 모아가지고 코너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 한국의 라면들, 불닭면, 맞아요. 일본 회사에서 만든 일본 제품인데 거기에다가 한국말을 자꾸 써놓으니까 이 정도로 한국 제품이 인기가 있고요. 한국에 저는 수업에서 되게 고마운 게 수업에서 무슨 예를 들고 할 때 BTS나 블랙핑크 아는 그룹이 이 두 그룹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BTS가 블랙핑크 예를 가지고 경제 현상 같은 걸 설명하는데 이게 반응이 제일 좋아요. 다른 것만 학생들이 제 강의에 막 졸려하다가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인기가 지금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경제력이라든가 지금 젊은 세대가 볼 때는 그냥 한국은 자기네하고 동등한 선진국인 거예요. 보통 그 일본인들을 얘기할 때 표면적으로는 친절하지만 결국 속내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본인들이 일본 내에서 아무리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도 그 안에도 또 극우주의자들이 있고 혐한의 분위기도 있었고 차별이 은근히 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처음 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학교에서 받는 월급이 들어오는 그 은행 있잖아요. 제 통장을 개설한 그 은행에 가가지고 신용카드를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외국인은 안 되나 보다 하고 학교에 왔어요. 제 옆방에 미국인 교수님, 저보다 6개월 먼저 온 미국인 동료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신용카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나는 일본에서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냐 하니까 아무 은행이래요. 아무 은행, 아무 지점. 거기에서 아무개 직원이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직원을 찾아서 얘기를 해라. 근데 내가 나 바로 그 직원하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직원이 당신은 외국인이라 안 된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신용카드 신청을 하고 다시 와가지고 중국인 교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중국인 교수가 일본에는 두 종류의 외국인이 있다. 그 백인과 백인 이외. 제가 그래서 그때는 막 분노를 하고 이제 상대가 반말하면 저도 반말을 하고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태도를 취하고 했는데 제가 일본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이 똑같은 거예요. 동남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요즘에도 좀 일본에서 있고. 겪었던 거를 한국에 온 동남아 그 외국인들이 그러니까요. 더 심하게 겪는 거예요. 네. 똑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서도 차별은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어느 나라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류 보편의 문제구나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뒤부터 저는 혐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많은 사회가 가지고 있고 많은 사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예. 함께 교육하고 바꿔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어떤 증오라든가 혐오를 결부시키면은 예. 오히려 악화가 된다 생각해서 일본을 미워하지 않고요. 제 소명은 서로 화해하는 것, 네. 친해지는 것, 또 서로 오해가 너무 많고 서로 정보가 너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정보를 전달하면서 오해를 푸는 것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딱 이거만 놓고 또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 간의 좀 교류가 활발해지고 가까워지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네.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이제 제자리 걸음, 뭐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독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만큼 일본인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입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막 N저니까 지금 일본에 놀러 가고 또 유니클로에서 뭘 사고 네. 이런 분들이 과거 뭐 사 문제 뭐 아무래도 괜찮아 뭐 일본 괜찮아 뭐 별 문제 없어 이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사 문제라든가 그건 그거고 이건 네 이거죠. 그렇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예. 일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류 붐이 막 일고 한국 제품을 좋아하고 하지만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근데 이건 이거에서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는 이 학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동료 교수들하고 뭐 학회 끝나고 술 좀 마시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은 나는 한국 사람을 보면은 너무 미안하다. 근데 나 같은 감정을 가지는 일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로 왜 그렇게 우리가 사죄도 하고 배상도 하고 안 했는데 받아주냐. 그거를 막 늘 없었던 일처럼 늘 새로운 걸 요구하고 막 그래서 일본인으로서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들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럽 그 동료에게서 되게 좋은 말을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좋은 사안이 나왔을 때 무라야마 다마라든가 고노다마라든가 거기에서 또 그 다음 단계에 한 스텝을 쌓으려고 해야지 지금 겨우 한 스텝이 나왔는데 이걸 부정하지 말고 그 스텝 위에서 또 한 개의 스텝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인들한테 저희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과거를 직시해라. 그 과거를 직시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니까 네.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일본에서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돌아가시고 네. 새로운 세대는 우리는 전쟁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한국은 자꾸 1945년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한테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이 쌓아온 것들을 다 한국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또 논의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그런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